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의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청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2항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3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항 강릉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5항 2018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 제6항 강릉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복지위원장 신재걸 의원입니다.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항동 주민센터의 신축 이전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올바른 도로명 주소 표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기능을 표준 지방세 시스템에서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먼저 강남 축구공원 내 편입 토지 매입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원 해소를 위해 매입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허균 시비 인근 부지 매입은 향후 공원 조성에 대비하고 인근 지역의 개발 행위로 시비 보존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 매입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2월 1일 제정되어 인감증명에 가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2012년 공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민간 차원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시민단체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주소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습니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8항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 이행 동의안 제9항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강릉 민자발전사업 유치 동의안 제10항 항운 노동조합 건물 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하신 안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무종 의원입니다. 제226회 강릉시의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시행령의 개정안 내용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산정 기준으로 공사도급 금액의 1% 기준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범위 안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훈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진 농공단지 조성사업 이수탁 계약 이행 동의안에 대하여 근거하여 강릉시와 농어촌 공사 강릉지사와 이수탁 계약의 체결에 위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본 동의안은 강릉지역의 민자발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개발과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및 세수 확대 등을 고려하고 또한 타 지자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평가 기준에 따른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민자발전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기폭제와 기업 유치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운 노동조합 건물 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첫째, 주문진읍 항운 노조 건물이 철거 이전을 반대하고, 둘째, 항운 노조 건물 건축 시 예산의 사용으로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청원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강릉시에서는 주문진 지역 발전과 주차난 해소,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사업이며 또한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지만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주문진 항문 노동조합을 비롯한 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둘째, 집행된 보조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일교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 적정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위수탁 계약 이행위원회 이용규 의원님이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이용규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규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현민 의원께서 6차 전력 수급 강릉 민자 발전 사업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과정을 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이 지경부에서 최종적으로 각 지역 내지는 의회 동의를 가부라라는 부분을 신청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226회 임시회의도 이 일정이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일정을 좀 맞추기 위해서 임시회의를 당겨서 했죠.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짓고 내일에는 그 의견을 제출하게 하자 하는 의미에서 임시회의를 당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사업 동의안 추진에 대해서는 양희 회사로부터 충분히 설명도 듣고 또한 상임위의 배정 넘기기 전에 전체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도 했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토론하자는 부분은 시기상 또 시간상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은 절차에 있어서는 오늘의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의회 전체의 일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우리 현민 의원 잘 좀 참고하셔서 오늘 아주 중요한 전력수급 강릉 민자 발전 사업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대 토론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찬반 토론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찬성 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욱 의원님 나와서 찬성 토론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릉인자발전 사업 유치 당위성에 대하여 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역 민원 등에 의한 발전소 건설 지원 취소로 인한 전력 공급 차질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건설량 평가 기준의 지역 평가 기준에 지역 희망 정도를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지난 8월 24일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동의 그리고 지역 주민 동의서를 지자체가 주관되어 오는 10월 25일까지 한국전력거래소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강릉시에서는 현재 관련 절차에 따라 발전소가 들어설 핵심 지역 주민과 발전기 반경 5km 이내의 인근 지역 주민으로부터 발전 유치 찬반 의견을 들은 결과 95% 이상의 높은 지지와 발전소 부지 매수 동의율 9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강원일보, 도민일보, 신문기사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및 지역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역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이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건설량 평가 기준에 따라 강릉 민자발전 사업을 사업체를 떠나 강릉 지역에 반대 토론하실 유현민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지금까지 강릉의 어떤 무대접, 부대접 또 어떻게 보면 21세기적 가치가 이제부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정말로 낡은 성장의 패러다임의 어떤 굴뚝산업보다는 좀 더 나은 미래적 가치에 좀 중심을 줬으면 좋겠고요. 어떤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위원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강동면 같은 경우는 뭐 군성강 등 화랑도의 어떤 훈련 장소 등 여러 가지 문화적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지 않지만 이번 그 화력발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있는 심도 있는 토론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듣고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대 토론하신 유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방안을 위한 강릉 민자발전 사업 유치 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하여 가부를 결정하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 기립으로 표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강릉 민자발전 사업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석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강릉민자발전 사업 유치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항운노동조합 건물 이전 반대에 관한 총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별로 작성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기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이용기 의원님과 기세남 의원님으로부터 질문 요지서가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전면에는 종강시계를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용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만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기 의원입니다. 온 시민이 바라였던 2018 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었고 운주 강릉 간 복선 전철이 착공과 아울러 금년 11월 포스코의 옥계 마그네슘 재련 공장 1단계 공장도 곧 준공되어 본격적인 상업 생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동해안 자유경제구역 예비 지정은 우리 강릉의 큰 변화와 희망찬 기운이 샘솟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릉발전의 초석을 하나하나 다져가고 계시는 시장님이와 평균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강릉시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강릉 남북권 산업발전이 이끌어낼 수 있는 총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 최명입니다. 먼저 강릉시가 기획하고 있는 연간 산업단지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릉시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기업 유치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기업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행정력이 잇따라야 할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또한 2018 동계올림픽 유치와 복선전철 착공을 계기로 강릉의 기업 투자 의향이 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옥계 지역에 대규모 투자 유치는 물론 관련 기업체를 폭넓게 유치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봅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가 첨단 기술을 보유한 우량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입주하면서 첨단 산업이 메카로 거듭났듯이 옥계 지역이 비철금속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연간 산업단지 추가 지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이를 통해 많은 기업이 유치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가 기획하고 있는 예정 산업단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 또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강릉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우리 강릉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산업단지의 확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릉과학산업단지는 이제 2단계 사업 공사가 끝나게 되면은 최소한도 3,000명 이상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마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께서 주문진 제2농공단지 우리 농어촌 공사하고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동의도 해주셔서 감사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옥계 지역을 비철 산업단지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옥계 일반 산업단지 종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12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포스코하고 의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11월 말 전후에서 1단계 사업 준공을 하리라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8년도까지 1,000명이 일할 수 있는 포스코 산업단지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1단계 사업만 하더라도 지난 4월부터 공장 가동을 해서 2차에 걸쳐서 우리 지역 내에 일할 수 있는 근로자가 130명이 채용되는 그러한 고용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스코 마그네슘 재련 사업이 중심이 되고 또 아울러서 그 포스코 마그네슘 재련 공장 바로 인근 지역에 우리 경제 자유계획이 현재 예비 지정 단계입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옥계 지역을 비철금속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외국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연관 단지가 조성이 될 그런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지정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강원도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의회도 보고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내일 이제 영풍과 영풍그룹과 함께 우리 옥계 지역의 영풍 아연 재련 공장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포스코 일반 산업단지 경제 자유구역 그 바로 옆에 이어지는 영풍 산업단지와 묶여져서 명실상부한 옥계 지역이 비철금속 산업단지로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 강릉이 그동안의 문화관광 도시에서 이제 산업화 도시로 갈 수 있는 뭐 그러한 밑바탕을 이번에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우리 산업단지가 조기에 확충이 되고 또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께서 이제 전반적인 산업단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1단지는 이제 포스코 마그네슘 재련 공장이 전체를 다 차지하게 되고 네. 그건 당연히 포스코 부지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향후 제2산업단지에는 당초에는 이제 포스코와 연관된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네. 게 우리 시의 또 방침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제2산업단지 일부에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회사 영풍을 내일 이제 MOU 체결한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 주민들은 이제 영풍에 대한 어떤 그런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 입장에서는 강릉시 전체 측면에 봐서는 좀 전에 문화관광도 중요하지만은 산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제 시장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예, 예.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면은 기업 유치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은 그 환경 문제도 심각히 고민해서 그다음에 추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MOU 체결하게 되면은 공식적인 환경영향 평가라든가 주민 설명이 있겠습니다만은 시에서는 그런 법적인 제도로 말고도 별도로 적극적인 주민 설명 또 내지는 회사에서 얘기하는 환경이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환경에도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곧 바람직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건 명심해서 어떻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MOU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제 일을 시작하자는 첫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오해를 하기를 MOU가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다든지 뭐 MOU가 어떤 보장성을 갖는 그러한 어떤 행정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하고 우리 강릉시하고 이제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첫 출발을 이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거고 이제 MOU가 체결된 이후에 기업 입장에서 환경적 요인이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다음 이제 MOU가 체결 안 된 상태에서는 환경에 대한 검토라든지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전문가와 함께 그 환경적 요인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는데 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기존에 하던 사업체를 방문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하여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응을 해 나가면서 우리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절차에 의한 환경 문제라든가 유치에 대한 부분보다도 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유치되고 또한 이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이 할정된 시를 예비해서 당해 지역 도시계획 정비도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는 이런 것들 포스코가 유치되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은 공장만 있고 주거는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과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 즉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시가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한 주거 문화 교육, 또 복지 이런 제반 여건이 지역 내에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의 절차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강의시는 기업에 대한 어떤 행정의 계획만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정부 여건 등의 준비는 꼭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같이 동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앞으로 업계 지역에 대해서는 장단기적인 도시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면서 우리 포스코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이제 영풍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일단은 업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지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약 3만 평 규모의 미니 복합타운을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을 때 저희들이 그 국토부를 설득을 해서 업계 지역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급적이면 업계에서 생활을 하고 또 업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매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력이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에다가도 도의사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경영하는 기세남 의원님께서도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말따라 도하고 강릉시하고 전혀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범위가 업계 지역에 어느 범위가 들어가고 구정에 어느 범위가 들어가는 데까지 관한 데에서도 사실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지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를 받고 토지를 사고 팔고 할 때 허가를 받고 할 때 제가 수차 주민 설명회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일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제 고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이제는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도 보면 이미 개발이 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집을 개보수할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인데 최소한도 우리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회를 하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비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권한은 모든 것이 도의 권한이고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기면은 우리 관할구역은 강릉이라 하더라도 그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는 모든 토지에 관한 행정 절차는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이제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저희 지역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은 그 한면이 있더라도 같이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답은 가능한 필요하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답변서에 의해서 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준비한 자료를 낭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듣고 답변해 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포스코가 사원 아파트를 신축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이고 아주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은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한 도시기본 계획만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다시 답변하신 것처럼 옥규면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와
동해안 자유경제구역 등이 지정될 것으로 전제하여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관리 계획이 아니라 정주 여건을 준비하는 그런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 등 행정사항은 물론 교육, 문화, 주거, 복지 등의 종합과 특히 이 지역에 대한 향후 환경대책 및 관광개발계획 등 세밀한 과제를 부여해서 가칭 옥계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해서 지역 주민에게는 산업단지가 유치됨으로써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입주기업에게는 지역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계획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간단하게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옥계 지역 전반에 대한 우리 장단기적인 도시 발전 계획에 대해서 우리 남북권 발전 기획단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라도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청 조수입니다. 국제 남부발전기획단 구성의 의미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강릉 지역을 중심한 남부 지역에 즉 강동, 구정, 옥계 쪽에 앞으로의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동안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더욱더 향상시키고 또 그런 취지를 가지고 간단히 예, 봅시다. 하겠습니다. 2010년 10월 5월 달에 이제 구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네, 남부발전기획단이. 그동안의 실적 뭡니까? 지금까지 저번에도 그 한번 간담회 때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각 분별로 중장기 계획을 부장 조금만 짜고 요. 있던 거를 지금 그걸 저희도 조금만 뗐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2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 없으니까 남부 쪽에 있는 모면에 꽃밭 조성한다 그럽니다. 이게 남부발전단의 계획 당초 구성의 의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부발전기획단 구성을 할 때 계획서를 오늘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아주 좋은 얘기 많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해 주셨던 남북권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추진을 하겠다. 거기에 그 일반적인 도로 포장한다는 얘기 없어요.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행정체제가 이런 거 아닙니까? 최종권자가 이런 계획단을 만들어주면은 그 부서에서 입안을 해야죠. 취지에 맞게끔.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야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않다는 거거든요. 시장이 혼자 다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걸 이제 다음 그 임시회기 동안에는 저희들이 한번 그 우리 의원 간담회 기획했으면 저희들이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예. 인정하죠. 네. 그러면은 정례회의 때 그동안의 실적, 앞으로 발전 계획, 예, 예. 본 의원이 지적해줬던 이런 종합적인 발전 대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실무선에서 검토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시장님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죠. 네. 이제 네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산업단지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 공장이 2018년도엔 최종적으로 10만 톤 규모로 생산이 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리튼 영구단지 조성과 아울러 현재 계획 중인 제2산업단지가 연관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유치가 될 때 시장님께서도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은 그 국민관광지인 옥계 해수욕장 강포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발이 완료될 경우에 국민관광지와 산업단지를 어떻게 연계 발전시킬지에 대한 그 중장기적인 대책과 앞서 언급한 대로 강포 지역에 10가구 이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옥계 국민관광지 정비는 뭐
그동안에 수년 동안에 계속 혈안으로 대두가 됐습니다만은 지난해 12월에 시의회 승인을 득해서 금년 2월에 그 국민관광지 한 북판에 있는 민자 시설에 대한 매입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금년 2월에 토지주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2014년 2월까지 이제 사유지 세필지하고 건물세 등을 21억 5천만 원에 전부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옥계국민관광지가 그동안에 그 한 중앙에 위치했던 그 사유 시설 때문에 본격적인 그 정비가 어려웠습니다만은 이제 늦어도 2014년 이후에는 국민관광지가 제대로 개발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그 산업단지하고 옥계해변하고 아주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 여건을 최대로 고려해서 우리 이 옥계해변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그 산업단지하고도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광지 개발에 이제 마지막 걸림돌이 저는 관광지 내에 있는 열동의 가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 또 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 관광지 개발 투자 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정부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준비했는데 시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사유지 내 건물, 사유지하고 건물 아주 잘 처리를 하셨습니다. 명주군 당시부터의 고질적인 민원이 됐습니다.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그것도 일시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2013년도까지 돈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에도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강릉시 전체를 위해서 지역 주민들은 산업단지라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명주구 당시부터의 민원이 이제야 해결됩니다. 이것은 상당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부지 내에 10가구 분명히 이전시켜야 됩니다. 또 산업단지가 인근 주변이다 보니까 벌써부터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장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산업단지 확충에 따른 전력 수급 계획 및 에너지 확보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다음 달 준공 예정인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 공장이 전력 공급과 관련하여 한전과 동해시는 전선 지중화 문제로 현재까지 정상적인 전력 공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입주 여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에너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전과 동해시 문제를 넘어서 우리 강릉시 산업발전과 옥계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이유 없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일임에도 강원도가 중재에 나서는 행정력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아주 실패했습니다. 강릉시 행정력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과 아울러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 공장이 가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력 공급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에서 전력을 공급하도록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잘 아시는 것 같이 동해시 전선 지중화 문제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기초자치단체 간에서 얽혀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도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봐서는 우리 강원도의 작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정행위에 대해서 매우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우리 18개 시군의 시장 군수들이 대부분이 느끼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중심이 돼서 좀 풀어달라 하고 수차례 요청을 했으다가는 결국은 중지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옥계 지역에 새로운 신규 변전소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한전 강원본부에 30만 킬로와트 규모의 신전 변소소를 설치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한전본부 강원본부에서는 이제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그리고 포스코 일반산업단지, 영풍 일반산업단지가 이제 가시화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새로운 신규 발전 변전소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시장님께서 마지막에 아주 답변하기 곤란한 이제 그런 겁니다만은 답변 분명히 좀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전력 공급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중재에 나선 강원도를 비롯해서 우리 강릉시 행정이 실패했다고 앞서 단정했습니다. 시장님, 자세히 뒤다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보면은 기존 선로에 전선 2줄 더 띄워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죠? 근데 동해시와 한전이 이제는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법적으로까지 가는 그런 사안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자세하게 가름하기 쉽게 판단이 안 되지만은 결국 동해시 이규적인 그런 고집에 강원도가 중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전 측과 신규 발전소 건설 계획을 추진한다니 이제는 온 행정력을 아주 기울여야 됩니다. 동해시 믿어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옥계면에서 동해시로 식수로 공급하는 상수도 원수는 1일 12,000톤입니다. 동해시의 급수율의 24%를 우리 시 아닌 옥계가 책임지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전력 공급 문제 해결 못했습니다. 시장님, 혹 신규 발전소 건설의 계획이 차질이 생긴다면은 아주 유치하지만은 물 문제 거론할 이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만 말씀. 예,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같은 강원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고 사실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 편의적으로 우리가 그 행정구역을 정했다라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서로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10분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달라 그러는데 답변 당연히 시장이 피해죠. 본의원도 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주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복합관계가 많습니다. 교통편, 시내버스, 동해시에 관할해서 옵니다. 전기도 거기 있습니다. 전화는 통합되어 있지만은 이런 점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시정직무를 통해서 상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예산 심사 때마다 자주 재원을 말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주요 사업의 국비를 확보함에도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특히 자체 사업을 입안함에 있어 예산 반영의 어려움이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꿀뚝 산업을 하지 않고 인구를 증대하고 고용을 촉진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 공장 안 짓고 그대로 보장하고 싶은 솔직한 지역위원회의 심정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강릉민자발전사업 동의안이 우리 강릉면에 유치돼도 좋다는 위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산업이 활성화는 경제 발전적 측면에서는 고용을 촉진하여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지만은 해당 지역 주민들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양질의 삶을 지금처럼은 추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릉시 행정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하게 투자되고 공격적인 자세로 바뀌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 전 공직자와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 의원님이 시정 질문 순서입니다. 기세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기시남 의원입니다. 오늘 그 본 의원은 그동안 강릉시가 추진했던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정책 결정이 늘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추진되면서 많은 갈등과 충돌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후진 행정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 자괴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먼 훗날 강릉의 어떤 모습과 결과로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강릉시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최명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바람직한 정책 결정이라는 예측되거나 이미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는 활동들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와 객관적인 심의 과정을 거쳐서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갈등과 충돌을 줄이는 가장 좋은 정책 결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선정이 됐다고 보는 녹색 시범도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시죠. 네, 시장 최명희입니다. 매번 우리 기자님 의원님 질문 답변할 때마다 볼펜 한 자루가 들고 나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사실 정책 결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말씀하시자고 했는데 사실 저는 시정 질문도 우리가 전국에 있는 우리 시민을 봤을 때 이 시민들이 과연 합리적인 시정 질문과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전에 충분한 질문서를 주면은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저기 협력 관계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냥 제가 혹시 무성의하거나 아니면 정확한 답변을 못하더라도 뭐 이 시간을 제가 기사님 의원님 전부 30분을 써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노력을 안 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걸 전제를 두고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녹색 도시와 관련돼서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 문제점들이 뭐냐, 이런 쪽의 질문의 초점이거든요. 근데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 녹색 도시라는 뭐냐, 공해 발생과 자연 파괴를 줄여서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성하는 도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공해를 줄이고 자연을 파괴를 하지 않으면서 인간이 가장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그게 녹색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녹색 도시가 출발을 보니까 2009년 2월 10일 날 강원발전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와서 제안을 해요. 전 세계가 녹색 성장 시대로 가고 있고 또 선진국들이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강원도에다가 이런 녹색 관련돼 있는 시범 도시를 선정해서 명품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것에 출발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하여튼 뭐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출발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대통령이 2월 10일 날 결정하고 제안하고 나서 발빠르게 중앙부서에서 여기에 관련 추진 사항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5개월 만에 7월 15일 날 강릉시가 시범도시로 선정이 돼요. 그래서 대단하게 우리 시장님이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5개월 만에 강릉시가 선정됐다 하는 부분들은 좋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저탄소 녹색 시범도시를 추진하면서 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동의를 하지 않고 동의를 받지 않고 왜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되는 거예요. 녹색 도시를 5년 1조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 반대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왕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시의회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하고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들이 있다. 정책 결정을 해가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제가 문서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가 우리 기 의원님처럼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근데 이게 답변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이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예, 무슨 예. 제가 나와 있는 이렇게 무슨 내용을 다 숙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포괄적이지만 정책 예. 결정이라는 것들 시장 정도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니까 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면은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 행정 경험이 많으니까 20억 이상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입을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것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억 이상 중기지방재정국과 투용자 심사를 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실용적으로 집행하도록 만들어가지고 하라고 하는 측면이 거기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녹색 시범도시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칭 펀드로 진행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방비가 1,300억, 1,400억 정도 투자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해야죠. 모르겠습니다. 의회와 협의인지 여부도 나중에 확인해서 제가 네, 답변드리도록 그렇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에 보면은 네. 본 의원도 이번 교육 봐서 알았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법령에 조례에 규정한 된 것을 제한 예산의 의무 부담.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심의를 해주는데 그 외에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 가라. 지방자치법 39조예요. 네. 저도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보다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거는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질문을 미리 주셨으면은 제가 여기서 아주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진짜 소모적인 지금 질의 답변 좋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조금 전에 아까 도에서 저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안 온단 말이에요. 자료가 의원들이 그렇죠. 집행부에서 자료 요구는 적극적으로 줘야죠. 예?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지난번 그 문제는 지난번 제가 시정질의 답변 때 내고 있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질의 답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절차에 의하지 않은 답변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없지만은 정상적인 우리 회의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자료 요구는 아주 성실하게 보내드리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런데 속초시도 국립산악박물관을 시의 동의 없이 했다가 사후 동의를 받았어요. 속초시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나 그런 노력들을 행정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책 결정을 그냥 의미 없이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과
그런 것이 없이 정책 결정을 추진해 가면서 발생했던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강릉시가. 지금 마그네슘이라든지 금방 아이언 MOU 취급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골프장, 뭐 녹색도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방의회에 적어도 협의 정도는 또 그 다음에 좀 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동의를 하고. 근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제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라 했는데 우리가 지방의회 동의를 얻었거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으면은 그거는 뭐 저희들 법적 조치 받겠습니다. 네, 그렇지 네. 않은 거는 네. 그거는 우리가 꼭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할 일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 그 부분에 얘기를 대해서는 지금 제가 시장님 잘 모르시고 해서인지 네. 담당 공무원들이 참모들이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삼성물산에서 양해각서 요번 했죠. 삼성물산하고 다음에 저 소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시장님이 저 삼성하고 MOU 체결됐잖아요. 이렇게. 그뭐 제가 정확히 지금 여기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럼 좋습니다. 예.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MOU 체결을 했더라도 지방 정부의 본회의장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올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만큼 지방 그런 정책 결정들을 지방의회하고 함께 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그네슘 재련공사 MOU 체결했어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 뭐냐? 강릉시와 포스코 마그네슘 재련공장 투자와 관련하여 부지 도로 기반 시설 그리고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됐어요. 이게 MOU 체결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강릉시가 부지 도 지방 재정을 집행해주고 도와주겠다고 그러는데 시장이 어떻게 의회 동의 안 받고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어떻게 이런 MOU 체결을 합니까? 그 MOU 내용은 제가 나중에 소면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우리 강릉시가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답변 제가 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강릉시 협시시 골프장 지금 발이 많은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사업대장 부지 내 시유지 매수 허가. 어떻게 이게 사전에 이렇게 MOU를 지방의회 동의 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또 리튬도 한 가지예요. 옥계면 금지 여성 수료는 시유지 토지 매 부담 없음. 좋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이 노력하고 하는 건 좋아요. 예. 그러나 법적인 부분에 동의를 받고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시와 강릉 시민을 위해 일을 하는데 당연히 의회하고 협의해야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 어떻습니까? 그런 필요한 자료를 줘서 의원들이 검토하게 해서 그 집행부가 결심하는데 합리적으로 결심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상생하고 발전하는 기제다. 이렇게 본 의원이 봅니다. 자, 이 얘기는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은 주무님 폐수처리장 우리 여기서 8개월 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문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감사원 의뢰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마 보고 받으실 거예요. 악취가 나서 지금 악취가 500 ppm 이하가 돼야 되는데 지금 3000 ppm이 넘게 나오고 있어요. 강원환경연구원에서 3번 조사했어요. 그거 다시 한번 보고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적을 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고 그 문제가 있다면 실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의회하고 같이 수습하고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덮으려고 거짓말을 한 번 치면 그 거짓말을 덮여서 2번, 3번 거짓말 쳐야 된다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한 답변, 자세한 답변도 나중에 서면으로 좋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책 결정에 대해서 충돌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좀 뭐 아주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 곤란한 것이 아니고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충돌이 왜 의회하고 갈등과 충돌이 왜 생기는가?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했던 집행부가 혼자 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 좀 의논하고 가면 문제가 좀 풀릴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막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본 의원이 시장 보고 까불지 마라.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쁘고 직접적인 얘기를 하면 기분 나쁘겠잖아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표현돼도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시장이
의회와 의원들을 이런 형태의 어떤 좀 무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의회도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면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감정을 하고 갈등이 되는 것들은 좀 제척시키지만 이거는 중요한 강시가 미래 강릉을 위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 다 마주 듣고 얘기할게요. 정책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갈등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충돌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을 의회 딴지 걸고 비판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전혀 없어요. 그건 유토피아예요. 강릉서 부산까지 기차 레일이 똑같이 가죠. 시장하고 의회하고 똑같이 가면 갈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정책에 대해서 이견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해주면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 얘기를 토론하고 저 얘기 들어보세요. 토론하고 같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체크를 하고 싶은 중에 하나가 아까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기거나 또 예상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디에 올려놔야 되나 공론화해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정책 의제화해야 된다. 정책 의제화 공론을 하지 않고 결정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뭐 공개 토론을 하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시정 질문 답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질문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정도라고 그러면 그럼 그 자체가 벌써 의회하고 시하고를 합리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자고 하면서 시정 질문을 하면서 도대체 시장이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갖다가 뭐 시정 전반에 관하여 뭔 결정 정책에 관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시장 보고 성실한 답변을 하라? 그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의회에서 그럼 앞으로 협의를 하자. 그러면 우리 시의 정책 결정 과정하고 그럼 이제 의회에서 논의를 하고 우리 의회 협의를 하잖아. 그럼 협의를 하면은 그럼 의회 결정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의회 결정 과정이라는 거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아까 같이 의견이 안 맞으면은 찬반 토론을 해서 투표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이 민주주의의 결정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 결정 과정에 내 의사하고 다르다 해서 그걸 왜 그 제대로 된 뭐 시가 독단이다. 그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동의를 거쳐야 되고 제가 시간이 의견을 받아야 될 일은 저는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볼 때 시장 생각하고 의원 생각하고의 평가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의회 생각이라는 건 결국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그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게요. 제가 바로 예. 자 지난번 10월 10일 역전에서 골기대 했죠. 예. 그 얘기를 좀 나중에 이거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골기대를 그 앞에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미 역사가 선정이 됐는데 그 문제도 왈가골가 다른 얘기 논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적어도 골기대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왜 골기대 하는지는 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는지. 골기대가 시가 했습니까? 예? 골기대를 시가 했습니까? 아 시가 안 했어요. 시장이 골기대를 했습니까? 내용을 자세히 알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골기대를 한 우리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렇게 진실을 그렇게 시장이 이렇게 공개적인 얘기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본 의원이 문서 보내고 현수막 문항까지 각 단체에 보내고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버스 영동관광 버스 각 읍면동에 지원해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가 행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알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얘기할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로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바람직한 정책 결정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인정할 거는
시장님이 지금 잘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구정 골프장이 정책 결정 아까 MOU 측이라도 이런 과정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저렇게 5년 동안 시민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1년 동안 저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이 나는 내 나름대로 정책 결정을 바로 했다. 그리고 MOU 취득을 했다. 그거는 지방 재정에 또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했다.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 갈등을 조정해 줘야 되잖아요. 가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양동단지 성산면 양동단지 그 사람이 승소했어요. 승소했지만 그분하고 만나서 인간적인 이해를 얘기를 해서 풀었어요. 승소했지만 그 사람이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어떻게 아니 들어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발언을 안 한다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여기까지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적어도 구정 골프장 같은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의회도 갈등이 되고 시민들도 갈등이 되니까 적어도 이 정도 시점이 되면은 왜 이렇게 됐을 건가? 제가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정책 의제화시켜서 토론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결정했으면 그런 문제가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세한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하고 지금 토론이라는 형식을 빌렸는데 여기 많이 보니까 지금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둘이 있으면 테이블 밑에서 싸우는 거예요. 때리고 안 때렸다. 언제 때렸냐? 계속 싸우는 거예요. 보지 않으니까 누구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모든 사안에서 테이블을 올려놓고 다 보는 가운데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게 공론화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럼 테이블 위에 누가 참여하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모르면은 잘못된 거고 모든 분들이 다 알아도 내가 모르면은 잘못됐다라는 그 생각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갈등에 대한 문제가 그러면 제가 그 갈등을 해결하기 노력을 얼만큼 했는지를 기 의원님이 얼만큼 모르는지 몰라도 내가 참여 안 하고 내가 모르고 내가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중재 노력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 그 얘기를 골프장 문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적어도 골프장 문제가 저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시장님도 정말 강릉시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다.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있더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왕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만나서 그 갈등을 풀고 가야 되잖아요. 기분은 좀 나빠요. 너들이 내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계속 딴지고 반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그분들도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도 만남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비리, 뭐 불법 이런 걸로 해서 그동안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진실하게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자니까 뭐 이렇게 참 할 수 없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 법 외의 행동을 했는 데 대해서 진실을 사과하라. 사과는 내가 만나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좋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정책 결정하고 하는데 첫 번째 의논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가서 갈등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 정책 결정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정책 결정이 아까 내가 말씀드린 시장님이 정책 결정의 참여자가 누구냐가 문제인데 저도 나름대로 정책 결정에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합니다. 단지 내가 거기 참여 안 해에 대해서 그 결정이 잘못됐다. 이런 논리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참석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종합적인 정황을 보면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법을 풀어갈 건가 고민하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로 이 지금 녹색 도시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이 녹색 시범 도시를 추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정말로 이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저탄소 녹색 도시를 만들자고 의지를 갖고 유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에 선정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네, 선정한 이후에 23일 날 의회에 와서 시장이 직접 그 설명을 다 했더라고요. 서류를 보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볼 때 이게 아주 위험하다. 예, 위험한 부분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할게요. 내용적인 문제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받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경포에다 뭘 담을 건가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면은 용역 회사의 10개월 동안 용역 결과
토목공사 위주예요. 랜드마크, 르네상스 랜드마크라는 게 체험시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류지 습지는 환경에 대한 고민을 했더라고요. 근데 기타 다른 부분은 거의 토목공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아주 위험하다. 네, 대표적인 근데 예로 하여튼 위험하지 않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그래. 서면으로 글쎄, 보고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원님은 위험하다 보지만 저희들이 위험하지 좋습니다. 않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걸 또 한번 적시할게요. 소량수 보건 100억 넘게 들어갔어요. 네. 근데 본 의원인 시장님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장담컨대 입장료 받으면 저 안 들어와요. 예, 하여튼 뭐 들어오는지 네. 안 들어오는지는 나중에 예. 두고 그러니까 뭐 시비로 예산 들어가지고 광고 막 하고 그래서 전국에서 한 번은 올지 모르지만은 그건 제가 소량수목원이라고 명명하기보다는 데크 공무원이라 할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 산림 담당 부서에다가 아침 고요 수목원을 가봐라. 그 아침 고요 수목원에는 한 10여 킬로 차도 있습니다. 그곳을 가려고. 그럼 그걸 만든 분이 얼마나 고민과 해서 그걸 만들었겠냐. 저거 급조해서 금방 돈으로 거기 용바위라는 게 있는데 그 본래 구종에 갖고 있는 그 자연들을 다 훼손을 시켰어요. 그리고 하천을 다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의원님 네. 그렇게 평가해도 그래서 우리 소량수목원 오신 많은 분들이 저한테 메일도 보내고 참으로 강릉에 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수목원다운 수목원을 만들었다는데 그 자료까지도 보내드리겠습니다. 1월 3일 날 신년 인사회 때 시장님 보고 그렇게 얘기했죠. 소량수목은 잘못됐다고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다음에 소장님이 경찰 소장님이 자기가 외국에 다녀볼 때도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옆에 같이 들었잖아요.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적인 면에서 선도 사업을 지금 2012년까지 지금 이제 올해까지예요. 올해까지 선도 사업을 했는데 이게 공정률이 한 30%밖에 안 돼요. 근데 시간적으로 여태까지 안 됐다고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생각은 하잖아요. 급하게 가버리면 토목인 공사로 가는데도 그렇게 급하게 갔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자, 예산적인 측면도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국비가 3,500, 지방비가 1,300억, 1,400억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녹색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1조 원이 오는데 이 내용 무조건 모른다고 얘기하죠. 저는 자료를 보지 않으면 못 그래서 모릅니다. 예. 이 예산적인 문제도 만일에 앞으로 MB 정부가 끝나면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많은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 것인가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환경적인 측면이에요. 정면을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아까 녹색도시라는 게 녹색시범도시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님이 2009년 2월 7월 23일 날 선정이 되고 MOU 체결해놓고 나서 뭘 했냐면 강릉시에 와서 뭐라고 했냐면 강릉시가 전체로 녹색 도시로 가야 하는 것이 강릉시의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기분 나쁜 얘기는 기억이 잘 안 나죠. 예, 자료를 보면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간단히 서류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 서류를 그러면은- 미리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했으면은 자,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지금 환경부 장관이 하이브리카 1호차 사가지고 나도 한번 사겠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하이브리카 사가지고 좀 운영했으면 좋겠네요. 시장님 차가. 뭐 전혀 뭐 그런 그런 얘기 한 적도 없고 그런 적 그렇습니다. 없어요. 예. 좋습니다. 이게 본회의장에서 속기록을 다 보고 내가 말씀드리니 예, 그런 게 없다고 얘기하시네요. 머리가 나빠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직접 차 없는 거리 횟집 상가 전부 다니면서 지금 1년 동안 했는데 가시적인 결과가 있다는 지금 차 없는 분들이 횟집 다니는 분들이 동의합니까? 그거는 시장님이 그렇게 이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의지는 좋지만은 시민들이 시장 생각하는 대로 안 움직여 준다는 거예요. 의회도 안 움직여 준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달라는 움직여 거예요. 줄 날이 올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좋죠. 예. 네. 음주 문제도 한 가지고 일방적으로 모든 정책들을 추진하고 했을 때는 마찰과 충돌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녹색 성장 기본법과 우리 강릉시 조례를 보니까 기본 원칙이 있어요. 기본 원칙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잘. 네. 적어도 녹색 성장을 정말 시범 표본 전국에서 그런 도시를 만들려고 그러면 기본 원칙의 내용이 뭐가 담겨 있는지를 모른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예? 전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을 못 드렸다 이런 근데 얘기입니다. 그 부분들은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공해 발생을 억제하고 자연 파괴를 줄이는 그런 부분이 골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골격인데 정반대로 가죠. 반칙하잖아요. 정반대로 가잖아요. 시 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쪽에서는 녹색 도시 만들면서 정반대 정책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요번에 삼성화력발전소도 또 동부화력발전소가 우리가 기업이라는 유치하는 의미는 있지만은 녹색 도시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근데 그거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전혀 이율 배반적인 말씀하신 겁니다. 저보고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합리적이지 않다 했는데 조금 전에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해놓고 이제 와서 그게 잘못됐다면은 저보고 뭐 제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아니 이렇게 공론에서 반대 의견 규명하고 이렇게 결정해 줬잖아요. 아니 결정을 했으면 그걸 따라줘야지. 지금 당장 아니 그걸 잘못됐다 그러는 누가 안 거 따른다고 아닙니까? 했어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본 의원은 반대를 했지만 이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무조건 근데 지금 녹색도시하고 화력발전이 배치가 돼서 잘못된 정책이다 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좋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시장하고 종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네? 드리는 말씀은 아까 자, 정책 아니, 결정하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5초밖에 안 남았네요. 예. 기자님, 10분 추가를 10분을 더 추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목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철도 노선과 역사 선정 과정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28일 날, 2월 28일 날, 금년 28일 날 역사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3개 안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게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다시 보고하라고, 시장에 와서 다시 보고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월 4일 날 정식적으로 이 3개 안이 강릉시에 접수를 돼요. 공식적으로 3개 안이. 그리고 보름 만에 22일 날 1개 안이, 현 역사안이 다시 강릉시에 보내집니다. 그건 알죠? 나중에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모르십니까? 자료를 말씀. 그러니까 어렵고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 늘 빠지더라고. 녹색도시 같은 경우 선정됐으면 바로 와서 본인이 막 설명하고 철도 문제도 한 번도 안 왔어요. 나중에 자료를 그런 어떤 그 정책 결심을 하는 분이 왜 소신 있게 자신 있게 못하단 말이에요. 자신 있게 해야죠. 자, 그걸 미리 그러면 질문 줬으면 내가 자, 자신 있게 들어보세요. 답변을 드리죠. 들어보세요. 좀 그렇게 네. 하면 자꾸 그렇게 면피용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저는 전반적인 이 부분에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시간이에요. 답변하라 마세요. 제가 본 저도- 의원이 지금 저도 답변할 내가 시간 답변하라 할 때 드립니다.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제 지금 발언 시간이니까. 자, 이 역사 문제가 그럼 의장님 제 뭐가 답변 시간 추가로 더 주는 겁니까? 자, 들어보세요. 부시장하고 관계 공무원이 28일 와서 역사 선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했어요. 전혀 모른다. 그래서 1월 17일 날, 1월 22일 날 문서를 내가 보여줬어요. 노반 실시설계 협조 공문. 그러면 전혀 모른다는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이 문서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하여튼 4개 안이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설명할 때 사안, 강릉 현 역사가 오는데 영동대학 쪽으로 해서 상고 지하로 들어오는데 이 사안이 왜 갑자기 15일 만에 왔느냐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시장도 그 3월 22일 날 온 바로 25일 날 대전원 내려가서 항의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차량 기지 오는데 이상 없다. 역사 문제 이상 없다. 재정적인 기술적인 문제 없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했어요. 자, 그럼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는데 왜 이번에 골기대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왜 차량 기지가 구정 쪽으로 금강리 쪽으로 가야 되냐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은 본 의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자료를 준 게 아니니까. 그런 정도는 의회에다가 사전에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3월 28일 날 턱 와가지고 3개 안이 왔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기법 58조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단체장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단체장이 강릉시가 너무너무 백년대계를 바라보면 철도가 오는데 그건 모른다?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으로. 그래야지만이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실시조회가 갈 때 지역 주민들이 환경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야 이거 일로 가면 안 된다. 도시관리 계획 속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그걸 바로 잡아가는 것이 그게 시장이 해야 될 일이고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구체적인 질문서를 다시 보내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철도가 선정되는 과정 속에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많아요. 이건 우리 감사 때 한번 체크를 해보겠지만, 자, 여론조사를 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아주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본 의원이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왜 합리적인 게 아니야? 여론조사 가온일보, 도민일보 의뢰했는데 여기 표본 추출한 것이 1000명으로 했어요. 1000명으로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1000명 중에 522명이 호남동, 옥천동, 교동 거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성산면 18명, 왕산면 9명, 구정면 20명 이렇게 취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1000명이 여론조사했는데 현 강릉 역사가 49.5%, 48.5%. 당연히 그렇게 오죠. 예. 이 질문 문항이 4개 지역 중에서 어디가 가장 좋은 지역이냐? 예? 금강이냐, 지변동이냐, 계산동이냐, 현 역사냐? 당연히 표본 추출비에 522명에 있는 시민들이 당연히 역적으로 우리 좋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대로 결정이 된 거예요.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도 바로 우리 기 의원님이 주장한 대로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겁니다. 자, 제 혼자 그 부분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왜 보름 만에 시장이 3개 안을 의회에다가 보냈으면은 1개 안에 추가할 때는 그 1개 현 역사가 오는 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해서 적어도 어떤 노선이라는 것은 경제성이라든지 기술적이라는 분이라든지 앞으로 장래 도시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다 있어요. 예? 그런 걸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 과학적인 평가를 해서 적어도 우리 시는, 내 시장으로 볼 때는 이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도시 이 4만을 가져올 때, 3개 안을 가져올 때 도시철도공단에서는 뭘 줬어요? 회상안이 제일 좋다고 거기다가 검토 의견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야 이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나고요? 거기서 지금 뭐가 문제? 말씀하신 난 본질을 지금 들으면서도 뭐가 잘못됐고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물론 뭐 아까 말씀 뭐가 뭔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좀 참 혼돈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질문서를 주지 않아서 제가 좋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서를 만들지 못했는데 좋습니다. 현장에서 아무튼 질문을 들으면서도 뭔 뜻인지가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 임무원료 피르구느라는 얘기가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그 얘기 뜻이 뭐지? 제가 오늘 이 정책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함축적인 얘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협의하고 그러지 않고 결정한 부분은 항상 지나놓고 나서 우를 범할 수 있다.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고 그러는데 종이장 한 개가 뭐가 들기 힘들다고 맞들면 가볍다고 그러겠어요? 예?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시장 보고 제가 답변할 예?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명석한 두뇌보다 무딘 연필이 낫다고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시장이 강릉시를 시민들이 일하고 줬지만은 혼자 막하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의회하고 협의하고 시하고 협조하고. 근데 저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예, 해보세요. 네.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구대위에 들어와서 시정 질문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의회하고 시하고 물론 뭐 행정감사도 있지만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정책 결정에 관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을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이 저는 시정 질문의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전제가 되려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에다가 최소한도 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내가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을 나오는 사람들은
너들이 밤을 며칠 새더라도 최소한도의 정성스러운 답변을 갖고 나와라. 그래야 서로 대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 시장을 망신 주겠다, 뭐 시장을 갖다가 세워놓고 닦겠다, 뭐 이런 의미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의 시정 질문 답변에 대해서 제가 돌아보면은 저는 그동안 제가 성실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시의 그 많은 업무들을 시장이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올지도 모르는데 제가 시청에 있는 보따리 다 싸들고 올 수도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이러이러한 질문을 할 테니까 시장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성실한, 우리 의원님은 우리 시민 대표십니다. 그럼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 당신이 성실한 답변을 하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 것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안한 감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그런 대한 부분이 있어요. 준비가 전혀 없이 뭐 알아야지 제가 답변할 텐데 볼펜 연필 하나만 들고 와서 답변을 한다는 것이 과연 제가 우리 시민들한테 송구스럽기도 하고, 제가 많은 의원들 계신데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는 그러면은 예. 앞으로는 제대로 하고 제대로 합시다. 그렇죠. 강릉 저는 시를 위해서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바라는 것이 강원도의회에서 답변해봤습니다. 국정감사 받아봤습니다. 양국 운수하면서 양국은 의회 답변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지난 8대 의회 때까지도 자, 시장님 그리고 기자님 의원님 추가 시간을 포함해서 아니 40분은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정 질문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40분 이상 되는 건 우리 회의 규칙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진짜 진지한 시정 질문 답변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셨던 말씀을 자료로 저한테 주셨고 제가 답변을 한다 그러면은 진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또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의회하고 협조해서 잘하자. 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이것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런 시정 답변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이건 우리 의원님이 아까도 주장하셨던 합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떠나서 시의회하고 시하고 계속 같이 가자. 말은 계속 같이 가자지만은 얼마나 더 깊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께 조금 전에 그런 경직된 어떤 그런 표현들을 하다 보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발전적인 어떤 측면에서 그런 어떤 소통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들을 지적하다 보니까 조금 심기가 불편한 말씀이 있었다면 제가 정식 사과드립니다. 마지막 인사 말씀. 네, 인사만 하십시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자괴감이 든다고 그런 말씀드렸어요.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저 때문에 자료 많이 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딴지거는 갖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로 미래 강릉을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고민하자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주문하고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한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의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규칙에 따라서 추가 시간을 드릴 수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에 대한 이런 부분이 회의 때마다 나오고 한데 이런 부분 또 주요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의회와의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5분 남아 있어요.
다음은 김미희 의원으로부터 문화올림픽의 기초 내고장 바로 알기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5분 자유 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화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김미희 의원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우리 시민들과 전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올림픽의 축제로 만들기 위하여 정책 대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강릉 바로 알기 시민운동을 강릉 문화답사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 시간 한번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강릉은 유교와 불교, 민속 신앙이 살아있는 전국에 몇 안 되는 예향의 고장입니다. 영동의 수부도시로서 삼국시대 이전 문화유산부터 조선 근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문화 콘텐츠에는 유물과 유산도 있지만 그러한 유물과 유산을 만들어진 배경과 스토리텔링이 담겨져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강릉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율곡 이이와 신사임당으로 대표되는 강릉의 큰 인물도 문화유산이지만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민초들의 발자취도 우리에겐 더없이 소중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릉의 문화와 스토리텔링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강릉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주도의 문화 정책이 낳은 안타까운 단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와 문화유산들을 지키고 가꾸는 데 필수적인 예산이 수반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키게 하는 일에는 다소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강릉의 문화를 말하라고 한다면 단오제와 율곡이, 신사임당, 김시습, 허균 허난설원 등등 문화 유적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고 있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유적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자생단체들과 각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단체들이 1년에 한두 번씩, 많은 곳은 여러 번씩 선진지 견학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견학이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다면 이제부터는 문화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준비로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시에 문화자원 알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시민을 문화유원에 가는 작업이 이제는 필요한 때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문화올림픽의 출발은 바로 우리 강릉의 문화유산을 그리고 강릉 정신을 알리고 그것에 담긴 스토리를 말해주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오페라도 심금을 울리는 유산이라고 한다면 우리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관노가면극 역시 그 몸짓 하나로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최고의 가극일 것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농민들과 백성들의 기쁨과 서름, 한이 담긴 강릉의 농악은 그 어떤 오케스트라보다도 오케스트라가 담지 못하는 강릉 소리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강릉 바로 알기 시민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유치원생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문진에서 옥계 왕산면에 이르기까지 시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강릉 바로 알기 시민운동, 이런 것들을 강릉이 자랑할 만한 바웃길과 마을 만들기 사업, 타 도시에서는 강릉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철저하게 벤치마킹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마을 만들기 사업과 그다음 자전거 그런 것과 연계를 한다면 아마 녹색 시범도시로서 문화예향의 도시로서 자연과 문화가 잘 어우러진 강릉에 가장 걸맞는 관광상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과 개최도시 강릉의 문화기본이 기초가 된 문화올림픽, 세계인이 공감하는 문화축제로서의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의 출발점이라고 본 의원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교육이나 홍보 캠페인보다도 어쩌면
내 고장을 바로 알고 내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때 시민 의식 또한 저절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강릉의 정신을 바로 알고 이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서 강릉 바로 알기 위한 강릉 문화유산 답사에 대한 시민운동을 보다 발전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대안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필요한 많은 자료 준비로 심도 있는 시정 질문을 해주신 두 분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분 자유 발언을 해주신 김미희 의원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2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26일부터 올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제2차 정례회의가 개의됩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성실한 감사 준비와 알뜰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는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장시간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